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름다운 순간들 너무 많겠지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 꿈을 꾸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앞에 성적이나 대학 입시 이런 거 말고요.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 친구들 만나볼 텐데요. 바로 드림국제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만나보기 전에 먼저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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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심이 이혜근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드림국제학교 교장이신 원호상 목사님과 선생님, 학부모님들, 학생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크온 드림국제학교 학생들을 오늘도 3명 만나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좋은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감자처럼 아이들의 꿈이 연그러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상북도 김천시에 자리한 드림국제학교입니다. 차별화된 성경적인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드림국제학교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 능력을 끌어내어 덕과 꿈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젝트와 공동체적 삶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독서학습 시스템은 드림국제학교만의 자랑인데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드림국제학교 학생들이 오늘 마이크온 무대를 위해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태강이. 태강이가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자기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친구들과의 다툼, 연이은 가출까지 누구보다 방황하던 다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무려 12만 마리. 동물을 사랑하는 보미가 결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드림국제학교 학생들의 아름다운 꿈의 강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드림국제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4학년 최태강입니다. 저는 오늘 드림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참여한 드림 독서 캠프에서 배우고 깨달은 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드림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먼저 드림 독서 캠프에 사촌형과 사촌 누나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촌형은 캠프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처음에 그다지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며칠간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캠프에 가면 많은 활동을 해서 재미있을 것 같지만 무섭기도 하고 가족을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서 캠프에서 많이 배우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나고 싶어서 캠프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독서 캠프라고 해서 처음에는 책만 읽고 글 쓰고 재미없는 딱딱한 캠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캠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교장 선생님인 원호상 목사님이 하셨던 주제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자기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자기관리법을 소개하면서 제 다짐을 함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의는 자기관리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목사님은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더러울 수도 있고 가장 깨끗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관리를 하면 가장 깨끗한 생물체이지만 자기 관리를 안 한다면 가장 더러운 생물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이 한 달 동안 세수도 안 한다면 아마 돼지보다 더 더러운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과 성실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면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관리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이뤄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에서 자기 관리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활관리입니다. 생활관리란 내 주변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책상, 내 방, 정리정돈 등을 잘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활을 많이 배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매일 방을 청소하고 학교 계단도 청소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는 것을 매일매일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제 방과 제 생활 공간을 제가 잘 정리하고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 방법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는 운동, 음식, 규칙적인 생활 등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지는 못합니다. 야채보다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야채와 고기를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드림국제학교는 기숙생활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관리 방법은 학습관리입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에는 좋아하는 공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골고루 배우면서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지만 독서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독서와 여러 가지 과목을 모두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관리 방법은 인간관계 관리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운동을 해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강의에서 인간관계 관리는 좋아하는 친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친구들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못해도 약한 친구들과 마음이 안 드는 친구들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자기관리 방법은 신앙관리입니다. 저는 어려서 성경 필사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분은 아직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 큐티도 좀 더 열심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목사님은 사람은 고통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가 고통을 이겨내면 상으로 100억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누구든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없는 고통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통 후에 보상이 있는 것을 안다면 누구든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보람 있는 일이라면 힘들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보상도 있고 보람도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아무 보람도 없이 고통만 있고 열매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을 보아도 자기 관리를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림 독서 캠프를 다녀와서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관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만나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을까요? 원호상 목사님께서 하셨던 주제 강의가 가장 깨달음도 많고 배울 점이 많아서 이걸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드림 독서 캠프에서 원호상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참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강연을 한 학생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이 정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초등학생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직접 이렇게 본인이 결심하고 제 강의하는 것을 기억하고 발표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너무 고맙다고 제가 오히려 인사를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태강 학생이 4학년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자기 관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데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을까요? 이 자기 관리가? 힘들다고 느낀 적은 많은데 나중에 미래에 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강 학생이 자기 관리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어요. 생활, 건강, 학습, 인간관계, 신앙관리.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관리, 또 가장 자신 있는 관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관리는 학습 관리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공부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어려워서 약간 가장 힘들고 싫은 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관리는 신앙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더 좋고 제 자신도 좋고 그 믿는 사람도 좋아서 맞아요. 저는 힘들지 않고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초등학교 4학년이 맞나 싶어요. 맞아요. 와. 벌써부터 자기 관리를 하면은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완전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5가지 안에 진짜 다 들어있네요. 내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그 5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야 정말 진짜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요. 맞아요. 야 계속 이 소리만 나왔던 것 같아요.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그 5가지를 정말 잘 지켜서 우리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태강 학생 어머님도 나와 계십니다. 김자연 집사님, 어머님께서 먼저 드림캠프에 가보라고 권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림학교에 보내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입학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만족하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학교도 가지 못하고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때 잠깐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교육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CTS에서 우연히 드림국제학교 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 방송에서 이제 지금 목사님이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씀들이 저는 참 제 마음을 와닿게 했고 거기에서 그 신앙 교육관이라던가 그런 신념들이 참 좋아서 이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드님 강연 보시곤 어떠셨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네, 태강아 네가 자랑스럽다. 맞습니다.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태강 학생인데 그럼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취미나 뭐 좋아하는 거, 관심사 어떤 거예요? 관심사는 우선은 운동 쪽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고 취미가 운동입니다. 아, 운동선수? 그러면 앞으로의 꿈이 어떤 운동선수예요? 저는 야구 선수입니다. 왜 야구선수가 되고 싶죠? 아빠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같이 보게 됐는데 야구에 반하게 돼가지고 야구로 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구 말고 또 좋아하는 뭐 활동들이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거나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글 쓰는 것은 이제 제 일기나 아니면 제가 깨달은 점들을 써서 이제 책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모은 거를 바탕으로 만든 책이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글쓰기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것을 취미나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운동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참 재능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태강 학생이 더 멋지게 성장해 나갈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꿈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최태강 학생의 강연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손다혜 학생의 강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손다혜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만큼 아주 대단한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외모가 아름다운 학생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짧은 경험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학교에 불려갈 만큼 수도 없이 많이 사고를 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부터 이어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몸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학폭위가 열리고 학교 봉사도 많이 하고 결국 학교를 잠시 쉬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지만 사춘기 시절에 돌발적인 가출도 일삼고 끊임없이 사고를 치다 보니 부모님께도 큰 상처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고 한 번 했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반복되는 반성은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이 저 자신을 변화시켜줄 만한 큰 동기는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의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에게도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부모님의 지인이신 기대현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되어 기독교 대안학교인 드림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드림국제학교에 오고 나서 변화된 것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지 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24시간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학교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늘 예배 시간은 지루하고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는 시간 같았고 조곤조곤 목소리가 좋으신 목사님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예배 시간에 졸려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변화도 아니고 아무 결심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질풍노도 시기에 중2병에 사춘기까지 오니 사소한 것에도 반항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 부모님과의 관계도 자연적으로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예쁘게 꾸미고 싶어 메이크업이나 귀걸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누군가가 간섭을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쉽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나만 부모님께서 심하게 간섭을 하시는지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저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만큼 저는 스스로를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드림국제학교 수업 중 하나인 회복적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하기 시작하고 다툼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설거지와 집안일, 물걸레질도 이제는 깔끔하게 잘할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생활 습관이 통째로 변했습니다. 항상 일반 학교를 다닐 때에는 365일 중에 한 달을 제외하고는 항상 지각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큐티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모든 수업을 마치고 8시 50분이 되면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 질서, 양보라는 가치를 통해서 친구를 칭찬해 주는 것, 욕을 쓰지 않는 것, 학교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것, 사소한 것을 배려해 주는 것, 학교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저의 생활 습관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공부와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수줍음도 많고 부끄럼도 많아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림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독서 캠프와 리더십 활동을 통해서 발표하는 습관을 만들다 보니 수줍었고 부끄러웠던 감정들이 용기와 자신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게 되었나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도 않고 항상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는 것을 미루었었는데 학교에서 모든 공부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교과목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부든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친구들과 싸우고 나면 쉽게 화해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먼저 용기를 내어 사과를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저의 삶은 게으르고 남에게 피해주고 마음에 상처를 줬던 말들로 인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저의 삶은 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인으로 성장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싶고 앞으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을 위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기도해주는 학생으로 직업군인으로 부모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저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손다혜 학생의 지난날의 잘못 그리고 변화한 모습까지 참 솔직하게 다 들어봤는데요. 강연 소감 어떤가요? 앞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너무 잘해줬어요. 사실 지금 강연하는 모습만 봐서는 이전의 다혜 양의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연루됐던 적도 있다고 했고 또 가출까지 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 시간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 혼날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참 여러 번 좀 가출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멋진 강연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참 도움이 됐나요? 그때 부모님께서 저를 잡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부모님께서 저를 잡아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렇구나.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드림학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했다고 했는데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릴 때부터 가수, 연예인, 배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꿈을 바꿔서 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 삶에 맞는 직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체육을 좋아하고 체육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 군인이 저와 직업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군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자리에 원영석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다해학교의 학교 생활을 쭉 지켜보고 계신데 어떤 학생인지 또 오늘 강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네. 다혜 학생은 정말 쉬운 학생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다혜 학생과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항상 하나님께서 다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다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앞으로 계속 사랑할 거다. 네, 잘해보자.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서 학생, 강연 들은 소감 어때요? 어떤가요? 다혜가 끈기가 매우 강한데 그 끈기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보고 저도 그 끈기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친구의 뭔가 좋은 모습을 또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보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 매를 맞으려면 미리 맞는 게 덜 아프다. 그래도 지금 나이에 중2병, 사춘기 2개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한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집을 나갔을 때는 가출인데 직업 군인이 돼서 아무 이유 없이 나가면 탈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출을 하고 나서 그게 단점이나 이런 거를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군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저는 생활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가출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수업 성적이나 이런 것이 좀 저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저도 굉장히 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가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저희 아빠 그때는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빠를 설득해서 제가 집으로 모시고 왔던 그런 가출이 기억나네요. 하여튼 어렸을 때 매를 맞았던 거 정말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제는 굉장히 축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혜 학생이 강연 말미에 앞으로의 저를 기대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참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응원할 것 같은데 끝으로 다혜 학생이 조금 방황하던 시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우리 부모님께 한 말씀 한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잘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잘하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이고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부모님이 너무 기쁘게 이 강연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혜 학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게 꼭 직업군인이 됐으면 좋겠고 올 한 해도 멋진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음 세대 마이콘. 벌써 마지막 강연자를 만나볼 시간이네요. 중학교 1학년 이보미 학생의 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국제학교에서 온 중학교 1학년 이보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이 약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는 매일 약 330마리의 동물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 많은 동물들을
보살펴주고 치료해줄 보호기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반려동물을 잘 키우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동물을 죽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아픈 동물들을 살피고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수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 2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길고양이 블루와 코기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잃고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정처 없이 길에 사는 떠돌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위해 먹이를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제가 5학년 때 제가 엄청 좋아하던 블루라는 길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블루라는 길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5마리를 낳아서 저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편의점에 들러 밥을 사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그러자 블루는 정말 고마웠는지 제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저를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던 코기라는 길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코기는 제가 고양이들에게 주던 참치캔의 이름인 살코기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코기도 블루처럼 저를 매우 따랐습니다. 늦은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코기를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코기는 저를 기억하곤 제게 달려와서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코기가 동네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기가 더 생각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수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 두 번째 계기는 아기까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미를 잃은 아기까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까치가 너무 불쌍해서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까치를 보시곤 놀라셨지만 제가 어떻게 발견했고 왜 데려오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니 어머니는 까치에게 먹이를 사주시고 집에서 키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저는 어머니와 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셔서 까치를 집에서 키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추운 겨울날이어서 아기 까치를 밖에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었고 까치를 집 밖에 두었습니다. 까치가 추울까봐 제가 평소 아끼던 목도리로 까치를 따뜻하게 감싼 뒤 먹이와 물과 함께 두었지만 다음 날에 가보니 까치는 추운 겨울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펑펑 울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저와 제 친구는 까치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동물을 아무리 불쌍하게 여겨도 실제로 동물을 키울 여건이 안 된다면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아서 키우기로 한 동물이 나로 인해 불행하게 산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동물들을 잘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동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동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단지 돈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감 훈련이 잘 된 동물들은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버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프고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을 바르게 키우도록 교육하는 보호기관이 없는 것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 저는 꼭 수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동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고 자신만의 소책자를 만드는 프로젝트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해서 동물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동물에 대한 책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는 것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예습과 복습을 강조합니다. 매일 저녁 다음날 공부할 것을 미리 예습하고 공부하는 당일에는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서 선생님께 매일 발표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 번 학습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제 꿈을 기억하며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제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저의 꿈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다면 제 꿈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닮아 동물들의 아픔을 돌보는 수의사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의 꿈을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미 학생의 강연 들어봤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전해지는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 강연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처음엔 매우 떨리고 힘들었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후련하기도 하고요. 보미 학생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한 해 동안 유기되는 동물이 12만 마리, 그리고 하루에는 330마리 이 꼴로 이제 버려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보미 학생의 말처럼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동물들을 돌볼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동물을 키우는 데는 진짜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보미 학생이 나중에 수의사를 꿈꾸기도 하고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시청자분들에게 동물 보호를 위해서 한마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유기동물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동물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도 참여하고 책도 써보고 참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나요?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보다는 동물과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드림 국제학교에는 다혜 학생 같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이제 꿈을 키워나가고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교장 선생님, 이런 다혜 같은 멋진 학생들이 많나요? 예, 그런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꿈을 가지도록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많은 기회를 주는데 사실 꿈이라는 것은 작게 보면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또 크게 보면 전 그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인데 작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를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청소년들이 꿈이 없을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것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지만 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꿈이 없는 이유가 뭐지? 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꿈을 뭐로 할지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 맞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네. 무지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사실은 즉 되고 싶은 그 무엇에 대한 정보,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만 해도 직업이 한 15,000개의 직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100분의 1인 150개의 직업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어도 아이들이 자기 꿈을 발견하고 찾는데 상당한 그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그 기회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네. 참 드림 국제학교에서 멋진 꿈을 꿔가고 있는 보미 학생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패널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죠? 이혜근 권사님 어떠셨나요? 진짜 이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도 저희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반기는 게 저희 강아지 로사예요. 얘는
저를 배신하는 그걸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다가도 저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저를 반겨주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인데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동물과의 교감 또 서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다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동물을 잘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엔 어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어떤 그런 분노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작은 그런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너무 예쁘고요. 정말 그 예쁜 꿈을 정말 잘 이뤄가서 그렇게 길고양이나 또 버려진 우리 동물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는 네. 그런 예쁜 수의사 선생님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꿈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오리하고 닭하고 염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3마리를 데리고 고속도로를 가면 안전벨트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안전벨트 딱 하고 거위 있잖아요. 거위를 안전벨트 딱 해주면 거위가 그래요. 꽉. 그리고 옆에 있는 닭 있죠. 거기라면 이렇게 해주면 꼭 끼어. 그리고 내가 모르고 거위하고 닭만 데리고 나가면 차가 멈췄을 때 네. 염소가 빼. 그래가지고 그 안전벨트 놀래가지고 풀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수의사님 웃기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소감을 한번 들어볼 텐데 지훈 학생, 보미 학생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언니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엄청 놀랍고 언니가 수의사 꿈을 꾼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언니 꿈을 정말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우리 지훈이 학생하고 쌍둥이 친구가 있어요. 저기 지우 친구인데 네. 누나만 하면 동생 삐져요. 그 한마디 해야죠. 거기도 한마디 해야죠. 소감을. 네, 소감 한마디 하셔야지. 네. 누나의 얘기를 듣고요. 정말 수의사 꿈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맞아요.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미 학생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어떻게 좀 보내고 싶은가요? 뭐 앞으로의 바람 뭐 있을까요? 올 한 해에는 동물에 관련된 책을 30권 이상 읽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보미 학생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 준비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건요. 참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느냐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원호상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삶에 대한 뭐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꿈은 배우는 것이다. 꿈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은 막연하게 꿈만 꾸고 있으면 망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꿈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꿈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 하면 아이들에게 의사가 되는 과정 또 의사도 다양한 의사가 있는데 어떠한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고 또
또 조사하고 논문도 쓰게 하면 더 좋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그 논문도 쓰게 하고 책도 쓰게 하고 조사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발표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또 이 꿈은 나와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꿈을 나에게 주신 게 맞는가, 이런 확인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꿈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꿈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도록 그런 기회를 학교에서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과 그런 대안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청원 친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는 지식을 남들과 나누고 알려주는 것이 뿌듯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지호 학생은 어떤 꿈 가지고 있어요? 제 꿈은 특전사 707입니다. 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네. 그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정석 집사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을 좀 이렇게 넓게 배우고 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꾸면서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겠고요.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멋진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습니다. 가출은 미친 짓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아리랑 Think politics and this building 도전받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버지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술, 담배, 게임, 연인, 친구는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통일을 이루려면 또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문제로 비롯된 고민들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저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고 싶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들의 모습. 미래가 밝아 보여요.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주고 저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났어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한국교회 변화시킬 것 같아요. 세대 아주 사랑한대.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